안녕하십니까, 강병기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가 뭐다, 수요의 결정 요인 했었죠. 이번 시간은 수요 탄력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요 탄력성 부분은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림 문제도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응용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탄력성 문제 쪽은 따로 내가 뺐습니다. 이거 역시 탄력성 부분은 반드시 이제 각도까지 재가면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봐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모눈종이하고 삼각자를 준비하시고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 얘기 나옵니다. 탄력성이다라는 말 자체는 뭐 얼마나 민감하다라는 의미와도 관계가 됩니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얼마나 수요량이 많이 변화하느냐, 소득이 변화했을 때 얼마나 수요량이 많이 변화하느냐. 교차 탄력성이다라는 것은 대체제의 가격을 말합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바로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탄력성 이해 안 되시면 공들, 공 똑같은 축구공이 있다라면 바람이 꽉 찬 축구공하고 바람이 다 빠진 축구공하고 어느 쪽 공을 차면 더 멀리 나갑니까?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일수록 탄력성이 높아서 똑같은 힘을 가지고 발로 차더라도 더 멀리 나가죠. 자, 그렇게 동일한 어떤 외부 요인이 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가 바로 탄력성입니다. 자, 이런 수요의 탄력성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머릿속에는 대부분 가격 탄력성을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 수요의 탄력성은 사실상 어떤 수요량을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했냐면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요 결정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따르는 게 바로 수요의 탄력성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탄력성을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 바로 가격 탄력성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의 탄력성 하면 아무 말 없이 수요의 탄력성 하면 무슨 탄력성을 의미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계산이 된다 그랬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모든 탄력성 얘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보통 탄력성은 2라고 표시합니다. 뭐처럼 생겼으면 공처럼 생겼죠? 통통 누르면 잘 튀기지 않습니까? 이런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뭐에 분해? 가격 탄력성일 때 따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느냐, 수요량 변화율을 따지는 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될까요? 가격 대신에 뭐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교차 탄력성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체적인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가격 변화율은 종전 가격분의 정전 가격을 뭘로? 바로 가격 변화분으로 나눕니다. 자, 정전의 가격이 100원이었는데 110원을 변화했다. 그러면 얼마가 변화했죠? 10원이 변화했죠. 10원을 뭘로? 100원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수요량 변화율도 마찬가지예요. 정전의 수요량분의 수요량 변화분입니다. 소위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옛날에. 근데 150개가 됐다? 그럼 몇 개가 변화했죠? 50개가 변화했죠. 50개를 100개로 나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이게 탄력성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수요의 탄력성 하면 무슨 공식을 쓴다? 이 공식을 써요. 근데 공인 중에 최근에 어떤 시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왔습니다만 탄력성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주어져요.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주어집니다. 자, 수요량 변화율을 어떻게 했냐면 수요량 변화분을 뭘로 나오냐면
종전 수요량에다가 플러스 변화 후 수요량, 이걸 두 개를 더한 것을 나누기 2를 했습니다. 즉 종전의 수요량에다가 변화된 수요량, 그걸 두 개를 더해서 그것을 2로 나눈 거, 소위 중간값이죠. 중간값을 써서 수요량 변화율을 계산하고, 가격 변화율도 가격 변화분을 뭘로? 종전의 가격 플러스 그 다음에 변화된 후, 변화 후의 가격으로 더한 것을 나누기 2를 한 것. 이걸 바로 가격 변화율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 가격이라든가 수요량은 이런 방식으로 써라라는 이런 코멘트가 나옵니다. 지난번 시험 나왔을 때 뭐냐면 종전 가격은 가격은 수요량 계산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바로 종전 수요량과 변화된 수요량의 중간값을 쓴다.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으니까 요건 좀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근데 요건 시험 문제 풀 때 나중에 따지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수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계산한다. 자, 수의 소득 탄력성도 가격 대신에 소득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실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수요량이에요. 계산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가로하고 세로가 똑같이 점을 찍습니다. 요만큼, 소위 가격도 이만큼이면 수요량도 요만큼이 되게 점을 찍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점이 되죠. 자, 이렇게 정중간에 점을 찍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45도 곡선을 쭉 그립니다. 각도기 있으니 여러분들 45도 삼각형이 있으니까 그려지죠. 자, 몇 도? 45도 곡선을 그린단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쪽에 이 가격을 100원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요때의 수요량을 100개라고 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50원이 줄었습니다. 자, 가격이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습니까? 50원이 줄었죠. 얼마가 변화했죠? 50원이 변화한 거죠. 자, 이렇게 줄었을 때 과연 수요량은 몇 개가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이쪽은 아마 150개가 될 겁니다. 몇 개? 50개가 늘어날 거예요. 자, 제대로 45도 곡선 그리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종래에 100원에서 50원에 했다. 얼마가 변했다? 50원이 변화했습니다. 수요량이 100원에서 150개가 됐어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몇 개가 증가했다? 50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때 탄력성을 계산해보죠. 탄력성은 종전의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어요. 변화된 가격은 50원이 줄었지만 50원이 변한 건 맞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따집니다. 5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수요량은 몇 개였죠? 100개였죠. 100개였는데 몇 개가 변화했다? 150개 됐으니까 50개가 변화했습니다. 자, 50을 100으로 나누면 50%죠. 그 다음에 이것도 50을 100으로 나누면 50%죠. 50%를 50% 나눴어요. 0.5를 0.5로 나눈 거죠. 자, 요거 퍼센트로 따지면 오히려 복잡하니까 0.5를 0.5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 된다? 1입니다. 탄력성이 1이에요.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는 소위 뭐가 바로 수요량이 50% 변화, 가격이 50% 변화니까 수요량도 50% 변화했다.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탄력성이 1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4개를 그려야 됩니다. 자, 똑같이 그리고, 자, 똑같은 점. 자, 이때가 100원일 때 100개다. 자, 이번에는 곡선을요, 직선을 그릴 때, 원래 곡선을 그리는데 직선으로 보통 많이 그립니다. 자, 그릴 때 60도 곡선을 그립니다. 몇 도가 되도록?
60도가 되는 요 점을 지나가는. 자, 60도가 되는 이런 곡선을 그리고, 자, 100원이 얼마가 됐다? 15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얼마가 변화했죠? 이것도 50원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이때 수요량 150개는 안 되죠?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20개 정도 되죠. 자, 수요량은 몇 개가 증가했다? 20개가 증가했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탄력성 계산해 볼까요? 원래 가격이 100원에서 얼마가 변화했다? 50원이 변화했어요. 수요량이 100개에서 몇 개가 변화했습니까? 20개가 변화했죠. 자, 그러면 50 나누기 100이니까 0.5죠. 20 나누기 100은 얼마입니까? 0.2입니다. 자, 0.2를 0.5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계산기 같은 거 쓰면 간단하죠? 0.4가 됩니다. 탄력성이 몇이다? 0.4가 돼요. 0.4라는 것은 뭐보다? 1보다 분명히 작은 거죠. 자,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격과 수요량. 자, 똑같이, 자, 100원일 때 100개다라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30도 곡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삼각자를 내가 한 세트를 사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도짜리 곡선을, 30도 정도 했구나. 30도짜리 곡선을 그려요. 자, 이때 가격이 50원이 떨어졌다. 그럼 얼마가 변화했다? 마이너스 50이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 이건 150은 분명히 없죠. 100이 아니라 한 1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몇 개가 증가했다? 80개가 증가한 거죠. 자, 이때의 탄력성을 보죠. 이때의 탄력성은, 자, 100원이었는데 얼마? 50원이 변화했어요. 근데 수요량은, 자, 원래 100개에서 180개 됐으니까 얼마? 80개가 증가했죠. 자, 그러면 50 나누기 100이니까 0.5, 80 나누기 100이니까 0.8이죠. 그럼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0.8 나누기 0.5는 1.6이 되죠. 탄력성이 1.6입니다. 이건 분명히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탄력성 세 가지 다 우리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네 번째 그래프에서, 네 번째 그래프는 좀 재밌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1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100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곡선을 네 번째 그래프에서는 곡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완전히 수평선을 그려요. 자, 완전히 수평선을 그렸을 때, 그러면 가격이 100원일 때,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몇 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도 있고, 150개가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가격에서. 가격이 하나도 변화 안 했습니다. 가격 변화분은 0인데, 자, 수요량은 몇 개가? 50개가 증가했어요. 이때의 탄력성 계산해 볼까요? 이때의 탄력성, 가격은 100원에서 아무것도 변화 안 했습니다. 0원이 변화했는데, 수요량은 100개에서 몇 개? 50개가 변화했어요. 그러면 0을 100으로 나누면 0이죠. 0을 50 나누기 100이니까 0.5. 0.5를 0으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죠. 어떤 숫자든지 0으로 나누면 그때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일 땐 탄력성이 무한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때는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수직선을 그려서, 자, 수직선을 그렸으니까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50원으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얼마가 줄었다? 마이너스 50. 50원 줄었다. 자, 이때 수요량은 몇 개입니까? 또